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양 남문안에서 막걸리를 팔던 상인과 한강 송파나루에서 배를 부리던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남대문 안 어느 탁주장수가 개점한 첫날 해장국을 끓여서는 파로하는 즉시 가게 문을 열고 등불을 내다 걸었다. 조금 있으니 어떤 상주가 혼자 들어와서는 청했다. 해장국에 술 한 잔 주시오. 바로 내다 주니 훌쩍 마시고는 또 청했다. 여기 국 한 사발 더 주고 탁주도 한 잔 더 주시오. 또 얼른 내다 주니 쭉 들이키고는 말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소이다. 이 다음에 와서 갚으리다. 탁주장수는 아무렴 어떻겠소? 했다. 그 상주가 나간 후에 술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진종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술과 밥을 팔았다. 이튿날도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등불을 내걸자 그 상주가 또 들어와서 어제와 똑같이 행동했으나 탁주장수는 아무렴 어떻겠소? 하였다. 상주가 나간 후로 역시 술꾼들이 어제처럼 밀렸다. 탁주장수는 그가 남대문에 털을 둔 도깨비거니 생각하고 이후로 더욱 각별하게 대접했다. 그 상주가 어느 날 밤에 돈 200냥을 들고 와서는 말했다. 외상술값이요. 도깨비는 종종 이렇게 했고 술도 한결같이 잘 팔려서 1년도 안 되어 수만금을 벌었다. 주점 주인이 평소 도깨비로 생각하던 상주에게 물었다. 내가 술장사를 치우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려는데 어떻겠소? 좋지. 그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침 선예청에 다니는 사령한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것을 보고는 그 가게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는 집값을 두둑하게 지불하고 주방 살림이며 그릇 등소까지도 후한값으로 사들였다. 드디어 큰 부자가 될 기회를 잡았다고 여긴 선예청 사령 녀석은 큰 소리를 쾅치고 다니던 관청도 그만두었다. 그는 술을 수십 항아리 빚은 연후에 해장국을 끓이고 하루 즉시 가게 문을 열고 등불을 내다 걸었다. 한 상주가 혼자 들어오더니 청했다. 해장국에 술 한 잔 주시오. 바로 내어주니 훌쩍 마시고는 또 청했다. 여기 국하고 술 한 잔 더 주시오. 또 얼른 내어주니 쭉 들이키고는 말했다. 돈이 없으니 내일 갚으리다. 마수거리부터 재수없게 외상이라니 술장수는 잔뜩 화가 났다. 새로 연 가게에 초장부터 이게 무슨 말이오? 얼른 돈을 내시오. 돈이 없는 걸 어떻게 내겠소? 이런 미친놈이 있나? 남의 새로 낸 가게에 외상술이라니. 잔소리 말고 빨리 돈을 내라. 돈 없으면 상복이라도 잡혀라. 상복을 잡히라는 소리에 불쑥 화가 난 상주가 되받아 욕을 했다. 너는 부모도 조상도 없는 호로 자식이냐? 상복을 어째 막걸리 두 사발 값에 잡힌단 말이냐? 술장수가 상주의 욕설에 바짝약이 올라 맨발로 술청으로 뛰어와서는 상주의 볼때기를 갈겨주려 하니 겁이 난 상주는 달아났는데 도망가면서도 욕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붙잡아서 때려주려고 뒤쫓았으나 상주는 잡히진 않았고 오히려 주인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러다가 한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마침내 상주가 붙들렸다. 술집 주인은 다짜고짜로 상주의 박립을 벗기고 따귀를 갈기며 욕지거리를 해붙였다. 남의 장사하는 집에 마수부터 와서 돈도 안 내고 술을 마시고는 게다가 욕까지 하다니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부드럽게 다뤄선 절대로 안 되지. 실컷 발로 짓밟고는 기절해 누워있는 골자의 상복을 벗겨서는 박립과 함께 옆에 끼고 주인은 돌아섰다. 그 상주는 엉뚱하게도 현재 벼슬 자리에 있는 양반이었다. 큰집 제사에 참례하고 파제 후에 단신으로 귀가하다가
뜻하지 않게 망측한 봉변을 당한 것이다. 조금 있다 정신을 차린 상주는 분기탱천하여 큰 집으로 되돌아갔다. 온 집안이 매우 놀라 어찌된 일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상주는 전후 사정을 다 털어놓았다. 술집 주인놈을 잡아다 죽쳐야 한다. 그 집에서는 하인을 다수 동원하여 술장수를 잡아왔는데 박립과 상복도 찾아왔다. 우선 단단히 분풀이한 다음 날이 밝자 형조로 이송했다. 술장수도 무전취식이라 억울하다고 고소하여 쌍방간의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상주를 때렸다는 소문이 난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사 마시는 사람이 없었다. 술집 주인은 이로 말미암아 가산을 전부 탕진하고 말았는데 어떡하나. 상중에 있는 상주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불문율을 깬 술집 주인은 괘씸죄로 유배형을 받아 멀고 먼 남해의 어떤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다른 한편 강원도 원주 법천마을에 이가라는 성을 가진 양민이 있었다. 그는 동쪽으로는 장작이나 숯을 사러 가고 서쪽으로는 어물이며 소금을 받으러 가는 등 한강에서 배를 부려 장사를 시작한 지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을의 병자 연간에 대흉년이 일어났는데 이가는 쌀 300곡을 선적하고 한강을 따라 내려와서는 오랜 고객인 송파나루 객주에 정박했다. 객주 주인은 입에 곡기를 대지 못한 지 열흘이나 되어서 이가를 보고 몹시 반겼다. 이젠 살았구나. 우리 10식구가 살게 되었어. 이번에 무엇을 싣고 왔소? 쌀을 싣고 왔소이다. 주인은 뜰 듯이 기뻐했다. 먼저 내게 10곡만 주시오. 그러면 우리 식구가 살아날 것이오. 그 보답으로 나머지 쌀 파는 것을 도와서 배에 가득 돈을 싣고 돌아가게 해주리다. 이가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배를 옮겨 다른 곳에 정박하려 했다. 주인은 그를 급히 붙잡았다. 5곡만 주. 이가는 역시 들은 척도 않고 닷줄을 풀었다. 수십 년 동안 맺어온 의리가 어찌 이처럼 야박할 수 있어. 단 한 마리라도 적선해서 오늘 하루 우리 식구 연명이나 하게 해줘. 주인은 울면서 사정했으나 이가는 돌아보지도 않고 배를 삿대질에 떠나 30리를 더 가서 어느 부잣집 앞에 정박했다. 이가는 쌀판 돈을 배에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논밭을 사고 갈무리를 하느라 3년 동안 한양으로 가지 못했다. 3년이 지나 강원도에서 나는 물알을 배에 잔뜩 싣고 한강을 따라 내려왔다. 그는 전에 수십 년 이용했던 객주집이 병자년 흉년에 온 가족이 굶어 죽었으려니 하면서 그 나루에 배를 대었다. 그런데 웬걸 옛 주인이 사립을 쓰고 담비로 만든 배자를 입고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의아해하면서 옆에 서 있는 노인에게 가만히 물었다. 저 사람 성명이 무엇이오? 누구라고 대답하는데 들어보니 곧 객주집 주인이었다. 저 사람이 병자년 흉년에 죽지 않았단 말이오. 이가가 깜짝 놀라서 묻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병자년에 굶주려 다 죽게 되었을 적에 마침 그의 수십 년 고객이었던 이가놈이 쌀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것을 보고 이제 살아나려니 하고 반가워했으나 이가놈은 쌀 한 톨도 주지 않고 배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갔답니다. 저 사람 네 일가족이 그날 해가 지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판에 어디서 호련히 약간의 곡식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나타나 용케 죽음을 면했다고 하는군요. 하늘이 도운 것이죠. 웬일인지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어 불과 3년 동안에 100만 전을 모았다고 하는군요. 이가놈이 비록 배에 실은 쌀을 잘 팔아서
돈을 가득 싣고 돌아갔겠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단언컨대 그놈은 제명에 못 죽을 것이요. 그런 놈이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요? 이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배를 얼른 옮겨 다른 데로 갔다. 그는 그때부터 감히 한강으로 배를 띄워 내려오지 못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치악산 순막에 갔다가 큰 불이 났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파루는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33번 치던 일을 말합니다. 새벽 4시경에 종을 치면 도성의 팔문이 열리고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매일 밤 10시경에는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금지를 알렸는데 이를 인정이라 했습니다. 선해청은 조선시대 공물세로 현물 대신 내던 대동미와 포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1608년 광해군 원년에 설립하였습니다. 호로자식은 호래자식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뜻으로 배운 데 없이 막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박립은 방갓입니다. 상제가 외출할 때 쓰던 갓입니다. 법천은 강원도 원주 근교에 있는 마을의 지명입니다. 원래 법천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절은 터만 남았고 사찰 입구에 형성된 큰 마을을 법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곡은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큰 그릇입니다. 20말들이와 15말들이가 있습니다. 사립은 명주실로 싸개를 해서 만든 고급갓입니다. 담비는 족제비과의 하나입니다. 족제비보다 약간 크고 누런 갈색이나 겨울에는 담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모피의 질이 매우 좋다는군요. 배자는 추울 때 저고리 위에 덧입는 주머니나 소매가 없는 옷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저자미상의 책 성수패설과 안석경이 지은 책 삽교별집이 모본입니다. 이유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1973년 역편한 2조 한문단 편집과 이유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2018년 편역한 2조 한문단 편집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중에 관원상제 부분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홍도, 김중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